글자 자체가 책에 그대로 쓰면 6달러를 이렇게 붙였는데요. 6달러 붙였는데 이게 사실은 6달러도 아니고 달러도 아닌 형태로 써야 돼요. 책에 쓰인 대로만 보면 이 글자하고 이렇게 쓰는 글자인데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요. 달월자는 오른쪽을 약간 띄우고요. 달월자고 고기역자가 변하던 6달러는 이렇게 붙이고요. 근데 그거도 똑같은 글자인데 사실은 이 글자의 고물자는 이렇게 배 형태에서 나온 글자거든요. 이게 배 형태. 그래서 이 글자를 2차자로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2차자는. 이게 이 글자도 아니고 이 글자도 아니기 때문에 좀 달리 해서 그래서 오늘날 쓰신 분들 이렇게 쓰신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편집자의 가운데 이게 시점도 이렇게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입각해서 쓴다고 치면은 그런 거. 근데 세상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글씨 사람들이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막 이 글자를 갖다 붙여 쓰기도 이 글자를 갖다 붙여 쓰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배 형태에서 나온 글자고, 그 다음에 요 글자는 일할 복이라고도 하고 다스릴 복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이 글자도 다스릴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쓰이다가 배 형태를 더 추가시켜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요것과 요것을 달리한다고 해서 이걸 일월복이라고도 하는데 내년이 다슬복자예요. 다슬.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다슬복자냐? 이게 사람이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고 뒤에 손이 이렇게 있는 형태예요. 이 사람이 지배자가 피지배자인 사람이죠. 지배를 당하는 사람. 네. 한자가 오늘 계속 어떤 말을 뭐 꼭 그 말이 자주 반복이 되더라. 청동기 시대 갑골분이 청동기 시대하고 개를 갖추고 뭐 농경 시대하고 같이 개를 갖춘다고 했는데 이 청동기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청동기를 가진 사람이 지배자예요. 청동기로 무기 같은 거 가지고 그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싸움에 유리한 상황이니까. 농경 시대인데 농경 시대면 농사를 짓는데 잉여 농산물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잉여 농산물이 지배 계급이요. 농산물 풍산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이 시대에 뭐가 생겨요? 계급이 생겨. 계급 사회. 청정 시대 갖고 계급 사회가 된 거예요. 계급 사회. 계급 사회에서는 뭐예요?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배자는 피지배자를 부리는 거죠. 이게 피지배자, 이거 지배자의 손인 거예요. 이게 지금 지배자가 부리는 손이고 이게 지배를 당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지배를 당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일이고 이게 지배자가 피지배를 지금 다스리는 상황이잖아요. 다스리다. 근데 요 글자를 갖다가 이 글자하고 잘 구분을 해줘야 돼. 이렇게. 이 일할복자가 음역하는 글자 가운데 갑풀보라는 글자가 있는데 갑풀보자예요. 갑풀보자를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자 이렇게 살짝 붙여가지고 이 반드시 내려와야 될 글자를 이렇게 살짝 붙인다니까요. 붙여내린다니까요. 오늘날은 국정원이라고 하는데 국가정보원, 옛날에 안기부 뭐 이런 명칭도 써 안정기획부,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뭐 국정원, 뭐 국가정보원 뭐 이런 식으로 명칭들이 조금 숫자 바뀌는데 거기에 원운이 있어. 원운. 그 명칭이 바뀌면서 거기서 모토로 내건 원운이 있는데 옛날에 국정원 원운 가운데 그렇죠.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원운을 내준 게 있어. 그래가지고 정보는 국력이다 큰 돌에다가 정보는 국력이다 한자로 썼는데 이 국정원 관련된 텔레비전 자막 화면이 나면 내부를 촬영을 내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깥에서 국정원 사진 한 컷만 딱 내보내요. 뉴스 같은 걸 때 국정원 관련된 뉴스 때. 그러면 그 비석이 딱 거기 화면 딱 들어차. 거기다 정보는 이럴 때 보자를 갖다가 정보는 공룡이다 할 때 보자를 갖다가 아무리 봐도 삐빠디 쓰는 것이 아니야. 살짝 붙여서 썼어. 주세요. 정보는 공룡이다. 공룡. 조금 이거 완전히 그건데요? 교수님 미치급자인데? 완전 미치급자. 아 미치급자로 보이게끔 썼더라니까. 이거 완전 미치급자. 그러니까 쓴 사람이 미친 거야. 아니 이제 돌에다 새길 때 한 서예로우신 분들의 글자를 이렇게 탁 해가지고 탁본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새기잖아요. 서예가 아니지. 성주야.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글 쓰신 분들이 이렇게 써야 될 글자를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으신 거야 지금. 미안해요. 집안 방송 꺼주세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글자고 이 글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글자 이 미칠급자는 그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냐? 이것은 무릎을 꿇고 굴복당한 사람이지만은 여기서는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사람. 서서 움직이는 사람이요. 서서 움직이는 사람을 밑에서 손이 다가가 미치는 상황을 어땠어요? 이 서 있는 사람이고 서서 움직이는 사람을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 손이 다가가 미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건 호재로면서 이 사람의 손이 많이 강조돼 가지고 손 부분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사람의 몸체를 손이 이쪽 들어가다 보니까 생략을 했다고 봐야 돼. 이렇게 또 자 손이고 옛날에 글자는 분명히 서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표현했는데 그것이 정의화된 글자인데 이건 굴복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요 글자를 써야 될 글자는 등급 글자가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요 글자를 써야 될 글자는 다스릴 복자나 아이고 씨 갑불복자예요. 갑불복자 이런 글자인데 빤치인데 그랬어요. 이것도 빤치. 근데 이것이 단독적으로 안 쓰고 이건 단독적으로 쓰이잖아요. 이게 사람들 이것이 길들어진 거야 지금. 요 글자의 존재는 머릿속에 없고 혼자서 안 쓰니까 요 글자로 쓰이잖아요. 독탈불금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이 이거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부글자를 쓸 때 다행히 따라 써놔서 무심코 이렇게 쓰는 거야. 미칠급자를. 길들어진 글자를 갖다가. 근데 이 글자 존재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쓰지 않으려면. 일할복 다섯복이요. 자, 근데 이게 사람이 무릎을 꿇고 손으로 다스린다고 해서 다섯복자인데 호전하면서 다스리는 대상을 하나 더 표현했는데 그게 이제 땅과 땅의 일을 갖다가 막아주는 것이 물길인데 물길을 소통하는 데예요. 배를 이용하는 배를 다스린다는 의미까지 추가되면서 배 형태를 간략한 형태로 표현한 글자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는 갑불글자는 이게 다행 한 글자를 쓰면 행복을 뜻하는 다행인자인데요. 이게 다행이란 말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행복, 뭐 행운할 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말이니까 자원 자체가 긍정적인 자원과 관련이 됐으라고 생각하는데 화면에서 잠깐 사라져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에서는 수가명사에서 나왔어요. 수가명사. 이게 수갑이라는 걸 나타내는 게 이렇게가 사람이 있고 손이 이렇게 수갑 가운데 이렇게 손이 묶여 있으면 이렇게 여기서 나온 글자가 잡을 밑자. 사람이 손이 이렇게 묶이는데 이게 사람이 있고 이게 손 부분이에요. 손 부분 이 부분 점으로 입히는 수갑에 묶여 있음을 표현한 글자가 바로
잡을 집자예요. 잡을 집자고 거기에 수갑의 형태예요. 거기에 수갑의 형태예요. 요 형태에서 다행자가 나온 거죠. 근데 왜 다행이냐? 수갑인데 왜 다행이냐? 수갑에 묶여야 되는데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 받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거이죠. 우리나라 최고 기업에 오늘 아들이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오늘가 된 상황인데 옛날에 법의 제재를 받았는데 구속 적부심 심사를 거쳤는데 풀려났어요. 거기서 그럼 나오면서 인터뷰하는데 법의 제재를 안 받게 돼서 다행이다고 딱 그러더만. 딱 그래서 그 상황이 다행이다고 딱 매치가 되더만. 그래서 그 사진을 딱 카트를 찍어가지고 뒀다가 나중에 써먹으려고 글 쓸 때 다행이자 써먹으려고 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평소에 뉴스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뭘 보면 딱 뭔가가 딱 나오면은 요것은 어떤 걸 교육을 때 자료가 되겠다 하면 그걸 댈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인터넷 공간에다가 남겨요. 글 쓰는 공간에다가. 그래서 나중에 그걸 갖다 쓰는 거야. 그래서 책이 되는 거야. 책을 막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글을 써가지고 막 책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30년 동안 그걸 모았어요. 저는 30년 동안 자료를 글감이 될 만한 자료를 계속 먹고 그림 우리 책에 들어가는 그림 있는 것들도 계속 뭔가를 보면 요것은 어디서 써먹으면 좋겠다 어디서 써먹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다 모아놓고 그리고 쓰면서 그걸 갖다 쓰는 거예요. 자 이것은 갑불고자는 법의 제재를 받아서 갚는 거야. 죄값을 치른 상황이야. 그러니까 죄값을 치러서 죄를 갚는 거야. 지금 죄를 짓고 나서도 죄값을 치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이건 죄값을 치러서 죄를 갚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갚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일할 복자 다스릴 복자가 입성자 기업자를 생략해서 보로만 익히는 거죠. 별초보원을 때 쓰는 복자.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다스릴 복자 이제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이 정도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이렇게만 하고요. 그 다음에 비워들 글자. 그 다음에 글자 일할 노자 수고로울 노자. 옛날 글자를 보면 불이 이렇게 양쪽에 있고요. 불이. 고문자 불 이거 불화자인데. 그 다음에 옷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나온 글자가 오드자네요. 오드자. 거기에 점들이 이렇게 있어요. 점. 이게 뭘 나타냈냐 이거예요. 이게 자원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는데 문자학자들이 걔네가 주로 두 가지로 얘기되어 있어요. 불을 피워놓고 불. 이 불화자 쓰면 불꽃게라고 하는데요. 불을 피워놓고 이 옷에서 이 점을 땀으로 봐요. 땀이 날 정도로 수고롭게 일을 하는 상황. 일을 한다고. 그래서 일할 노자 수고로울 자.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고 또 한 부류는 또 한 부류는 이게 자원이 분명히 밝히지 않은 걸 많아요. 사실은 뭐가 옳다 그러다 할 수가 없어요. 또 한 사람은 옷을 만든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수고롭게 옷을 만든다. 불 펴놓고 뜨개질 길쌈 어머님들이 옛날 밤에 늦은 밤에 등잔불 켜놓고 길쌈하잖아. 옷 만들고 그런 상황을 표현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전자적으로 이게 지금 뜻풀을 했는데 그런데 혼자오면서 이게 수고롭게 이루니까 뜻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수고롭게 이루는 것이 힘이 들어가니까 옷의 일부만 남겨놓고 옷의 이 부분만 넣고 힘력자를 추가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화자 두 개에다가 옷이 이것이 힘 이렇게 덮음력자처럼 쓰겠어요. 그 일부를 다 생략하고 힘력자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호대로면서 뜻을 좀 더 분명히 하려고 힘력자를 추가했는데 침력자를 추가하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하니까 기존의 글자에서 일부러 생략한 거예요 지금. 예. 마음자를 쓰기도 해요. 마음심자 사실은. 예, 마음자를 덧붙이기도 하는데 이제 그거까지 신경 쓸 거 없고 그래서 이루어진 글자가 소를 노자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노동을 때 쓴 글자. 요 글자는 음역 글자로서 한 글자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바로 요놈인데 손이 달라붙으면서 손으로 잡는다고 해서 잡을 노자인데 물고기 잡는 상황이 어로 작업이라고 그러죠. 어로 작업. 고기 잡을 노자. 어로 작업을 때 쓰는 노자. 무슨 그럼 저그 노자의 윗부분이 실제로 그 영화 영자하고 생긴 그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지금 설문에서는 그렇게 잘못 풀렸어. 설문에서는 그거 잘 질문해 줬어요. 그거 잘 근데 설문에서는 그거 잘 질문하셨는데 설문에서는 이 글자를 종력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형 빛날 형자에 생략자. 생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하면서 해자를 이렇게 주로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걸 이렇게 쓰기도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표현이기도 해요. 그게 요것이죠. 이 부분인데 내냐 일단 종을 뺀 거야. 지금 종을 한번 중공 두 번 겹쳐 쓰지 않고 이렇게 하나로만 쓰는데 이렇게도 패턴으로 봐요. 설명에서. 네. 그러니까 힘력자의 뜻을 따르고 이게 빛나형이라는 글자인데요. 네. 빛나형자의 생략자 형자의 뜻을 따르기도 한다. 그 얘기야 지금 이게. 자, 그게 지금 우리 선생님이 질문한 건데 그런데 이게 빛날형자가 이게 설명이 잘못 풀이된 거예요. 제가 이걸 배제했던 것이 이제 잘못 풀이됐기 때문에 잘못된 거 다 따지고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뺐는데 빛날형자의 고물자의 빛날형자는 사실은 이게 불이 맞아요. 확실히 조금 전에 이게 불이었잖아요. 불이인데 이것은 옛날 글자가 이렇게 꽃에 가지. 네, 그렇죠. 서로 다른 글자야. 이 글자가 사실 이렇게만 쓰였어요 원래. 이렇게만 쓰였어요. 저도 옛날에 이걸 착각을 했어. 저도 이걸 불화자로 봤어요 옛날에. 요 글자의 풀이를 이걸 진짜 불을 봤는데 불이 아니고 이 꽃대에 이렇게 무성하게 피어 있는 거예요. 이 글자가 이게 엇갈린 부분이 요 형태예요. 이 글자가 곧 이 글자. 호대로면서 뜻을 좀 더 분명해서 꽃이 활짝 핀 형태. 영화 영자의 고자예요. 고자. 그러니까 영화 영자에 보이는 이것과 소를 때 이것이 서로 달라. 네. 요것은 등불 형자는 이 글자, 영화 영자에서 음의 역할을 하면서 불화자에 의해서 불빛이 빛난 형자예요. 서로 달라요. 수고로자는 전혀 다른 글자예요. 수고로자에 달라붙어 있는 요 글자는 영화 영자가 아니야. 우리가 보드마카 타고 어디 갔어? 여기에 이것과 여기에 이것이 서로 다른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여기는 불이 맞아. 불꽃 개자가 맞는데 여기에 이것은 불화자가 아니고 여기 꽃이 무성하게 난 이 꽃가지들의 가지들의 꽃이 무성한 걸 표현하는 글자인데 꽃이 활짝 핀 것은 부기영화. 영고성세 할 때 쓰는 이게 꽃이 가서 피어있는 걸 피우는 글자예요 원래. 근데 나무에 꽃이 있기 때문에 나무 목재가 후대 추가하는데 바로 그 형태예요. 근데 이걸 빛나는 형자로 잘못 설명한 거야. 아까면서 지는 글자처럼 이게 빛나는 형자는 이것이 영화 형자가 형이 되면서 불화자에서 빛날 형자인 거야 이게. 근데 이 글자하고 이 글자를 요 글자하고 요 글자를 같은 번자로 본 상황이 근데 이게 옛날에 제가 실수가 그거야. 요것이 아니고 요것이 맞아. 이 글자하고 이 글자를 같은 글자로 옛날에 봤어요 저도.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 아니고 이쪽이 맞아 이쪽. 그리고 교수님 네. 영화 형자가 형성자로 보면은 음역할 해주는 게 빛날 형자잖아. 그렇죠. 그게 같은 글자예요 이게 같은 글자. 그런데 요 글자가 이제 형성자지. 이게 이 글자나 이 글자 같은 게 이거 영화 형자잖아요. 지금 영화 형자. 영이 형이 되면서 반대풀이 형자처럼 이것도 이 글자가 형이 되면서 여기서 이 글자에서 반대풀이 되잖아.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빛자에서 불빛이 빛난다고 해서 빛날 형자일 뿐이야. 근데 이것과 이것을 같은 글자로 보면 안 돼. 이 글자는 영화 형자라니까. 왜? 요글 영화 형자의 요 형태가 바로 이렇게 표현돼. 이게 같은 글자이지. 이게 불이 아니야. 불이 아니잖아. 이게 불이.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빛날 형자가 들어가는 글자 그 외에도 몇 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다 빛날 아, 그렇죠. 경영할 형자. 경영할 형자. 예, 저는 혹시 경영할 형자가 그 수로 로자하고 비슷한 그런 아니, 혹시나 경영할 그것도 다른가 싶어가지고 예. 아니에요. 이것도 예, 발음이 요 글자가요. 이거 영화 형자의 결국 영화 형자예요. 예. 영화 형자인데 영화 형자가 그대로 음역하면서 요거의 직궁자에 바로 이게인데 등패를 짜가지고 집의 형태를 갖다 피운 거지. 집을 짓는 것을 갖다가 경영한다. 우리가 회사를 경영한다의 경영이 원래 집을 짓는 걸 말했어요. 원래 문명이 달라지면서 오늘날은 경영한다 하면 회사를 짓는 것을 하는데 원래 옛날 사람들이 경영이라는 말은 집을 짓는 걸 말한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시조가 생겨나는데 그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10년을 경영하여 초가상만 지어놓고 한 칸은 내가 살고 한 칸은 바람이 들이고 한 칸은 그다음에 그 풍경은 주변의 풍경은 둘러놓고 버리라 뭐 이런 시조가 있어요. 그 정확하게 시조가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고 갑자기 생각하면은 송순인가 갑자기 쓰면은 잘 안 떠오르요. 뒤돌아서면 나중에 생각나다 온다. 그런데 그 시조에 보면은 10년을 경영하여 초가상관 지어놓고 그런 구절이 나와. 이게 야영 가가지고 야영 가면 집부터 짓는 거예요. 군영 야영 그때 쓰는 영자예요. 집을 짓는 거. 본래 뜻이. 이게 집이야. 이게 집. 집을 짓는 걸 파는 거예요. 경영하려고 하는데 경영이 집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기에 보이는 이것과 여기에 보이는 이것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송순, 연안정. 그렇죠. 송순에 맞아. 송순이. 그 시조도 한번 찾아봐. 송순의 면왕정가. 그래. 손세 면왕정가에 나와요. 네. 10년을 경영하여 초가상관 지어내니. 그 다음에 뭐예요? 면왕정가. 아이, 면왕정가 몰라 아직 그거 면왕정가 아닐걸? 면왕정가 맞아요. 아니 송순이 면왕정가는 졌어. 그런데 면왕정가에 나오는 시는 아닌 것 같아. 그래요? 몰라 나도 기억이 잘 안 나. 선생님 직접 가르쳐주셨는데. 아 그렇죠. 가르쳐줬으니까 저도 기억이 남는데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난다니까. 연암정가가 가사고 네. 말씀하신 건 시족이 그렇죠. 시조이가 서로 달라. 그 얘기가 지금 다른다는 게. 뭐지 그럼? 저 시조라니까 그건. 그리고 송순이 아닐 수도 있어. 그거 참 찾아보면. 그래요? 예,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선생님 송순을 하니까 송순이 아니고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하여튼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가 술격자예요. 삼수변하고 오늘날 흔히 다규라고 그러죠. 네. 물사변화된 글자인데 많이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이것도요. 요 글자는 옛날 글자를 보면 술병이에요. 술병. 술병을 펴는 글자 이렇게 술병. 이걸 근문에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쓰여진 글자인데 이게 원래 술병 걸리는데 술을 타는 글자예요. 술. 근데 호재로면서 이게 간지자로 열재 지지자로 비례다 쓰였어요. 옛날 사람들이 10간과 12지를 만들어 놓고 연월리시 같은 걸 나타낼 때 이걸 썼는데 12지지의 10번째예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홀때 쓴 유. 술을 해가지고요. 12개 중에 10번째죠. 열재 지지로 비례다 쓰면서 열재 지지 유자가 됐는데 열재 지지가 상징하는 동물이 닭이에요. 그래서 닭 유자에 닭하고 자기가 상관없어. 술병, 술 단계 술과 관련돼 있어. 술. 연안정가. 자, 그
그런데 포대로면서 이저 열대지지나 닭의 뜻으로 뭐 정유제나 뭐 할때 그런 지지자로 많이 쓰니까 수를 나타내는 글자는 닭이 물을 붙여가지고요. 유가 우가 되고 수주까지 바뀌어서 오늘 술 주는 글자예요. 동동주 할 때 쓰는 맥주 소주 할 때 쓰는 글자예요. 주당 할 때 쓰는 글자, 주지육령 할 때 쓰는 술주자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서 분화된 나온 글자가 술주자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글자는 이제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 줘서 음역하는 글자가 있는데 유, 우, 수, 주, 추까지도 쓸 수 있어. 추. 추할 추자. 귀신 형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 이거 추인데 귀신 기자가 들어뜨면은 추할 추자가 돼요. 추남추녀 뭐 할 때 쓰는 거죠. 추장파다 할 때 쓰는 또는 술의 향기가 이렇게 발산되는 걸 이렇게 8발자로 써가지고 쓰는 글자인데 이게 술을 관련 사람 관련돼서 우두머리 추자 이게 추장할 때 쓰는 이게 술과 관련되어 있는데 술의 향이 발산되는 걸 이렇게 했다 술병에서 술이 이게 술을 관련 사람을 뜻하게 됐어. 술이 귀한 음식이거든. 옛날에 먹을 것이 부족한 시대고 그 먹을 것으로 만든 술은 덕이에요. 그래서 그 술을 갖다 집안에 최가 우두머리 된 사람이 관리를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우두머리 술 관련해서 우두머리 뜻이 나오는데 추장할 때 쓰는 추자고요. 다시 배견자가 변화된 개사슴 높이 달라트면 이게 짐승과 관련돼 있어요. 이 어미원숭이를 뜻하는 글자 이게 원래 이렇게 쓰면은 유로 시작했다 유, 주, 추까지 왔는데 다시 유로 들어와. 다시 유로 추가 유로 들어와요. 자, 이 글자에 의해서 개견자가 달라붙으면은 야생의 동물 관련된 글자가 대부분이에요. 예. 뭐 일인왕자라든지 뭐 여우호자라든지 뭐 상리자라든지 뭐 이런 글자들이 보면은 전부 다 이 글자에 의해서 뜻이 야생동 부숫자 공부할 때 배우죠. 부숫자 공부할 때 배우는데 야생동물인데 이것도 야생동물과인데 어미원숭이 글자예요. 어미원숭이 원래 저 원숭이 많은 동남아시아 많은 나라 있잖아요. 저는 안 가봤죠. 저는 중국밖에 안 갔다 왔지만 원숭이들 많아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어느 나라가 많아요. 그 방송에서 보면 원숭이를 위해서 축제도 이루어져. 그 뭐 광장에다가 어떻게 돼요? 막 온갖 과일을 다 쌓아도 원숭이들이 와서 주변 원숭이 다 먹으라고 1년에 한 번씩. 그러면은 그때 저 용감한 수컷들이나 젊은 수컷들은 와서 금방 갖다 가는데 어미 원숭이를 딱 지켜보고 있다가 아 문제가 안 되겠구나 하고 그때 가서 갖고 와. 조심스럽게 행동해. 새끼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머뭇거리다는 뜻이 있어.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거야. 그래서 집행 유예한다 할 때 쓰는 유자가 바로 이 글자를 써요. 머뭇거려준다 이게 형을 집행하지 않고. 얘도 머뭇거리다는 뜻이. 네, 그렇죠. 예, 맞아요. 자,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요. 술주자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반찬자자. 네, 반찬자자까지 설명을 해왔네.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글자가 될 것 같은데요. 자서를 분석해보면 밥시자 오고요. 유순할 손자 괴이름 선이라고도 하죠. 유순 할 손 또는 괴이름으로 많이 비로다 쓰이다 보니까 손괴, 네, 손괴와 관련돼 가지고 괴 이름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괴이름 손이라고 해요. 손괴인데 아마 이렇게 표현된 괴가 손괴일 거예요. 방향으로 치면은 여기가 손괴 자리예요. 방향이 손방 동남 남동 쪽이죠. 남동 쪽.
옛날에는 동남쪽에 이 기준이 남과 북이 기준이라고 했죠. 방향을 정할 때 남과 북이 기준이야. 그래서 북과 동쪽이면 북동쪽이라고 돼요. 이거 북동쪽. 이건 남쪽과 동쪽이니까 남쪽이 기준이니까 남동쪽이라고 하고, 여기에 요 방향은 서쪽인데 이게 기준이니까 남서쪽이라고 보고, 이건 북서쪽이라고, 이쪽은 북서쪽이라고 이렇게 정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오늘날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옛날에 그런 것이 없었어.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남동이라고도 하고 동남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남동풍, 동남풍이라고 하지 남동풍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남동풍이 손방향에서 부는 바람이야. 예,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 유순화 손자는 옛날 글자를 보면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람이 의불하고 있는 형태예요. 의불하고 있는 형태. 이렇게 사람이 의불하고 있는 형태. 두 사람이 나란히 의불하고 있는 형태. 거기에 받침대가 이렇게 쓰여요. 받침대.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의불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못 쓰인 글자예요. 이게 요 글자를 이렇게 쓰는 사람 이렇게 쓰기도 이렇게 그러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게 일본에서 이렇게 써. 그 다음에 우리나라하고 한국하고 중국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요? 어떤 게 더 나았겠냐고요?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더 오르냐고. 일본에서 쓰는 게 있습니다. 두 개 다 틀려. 두 개 다 틀려요. 사실은 좀 왜 틀린지 요 글자에 소재 형태가 이렇게 쓰이는데 요걸 보면은 이게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 이렇게. 근데 요걸 그 글자가 지금 다르잖아요.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 그대로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요 글자가 여섯째 지지사자, 여섯째 지지사자는 원래 아이가 웅크리고 있는 모양에서 나왔다고 하는 글자란 말이에요, 이게요. 근데 이게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이렇게 표현돼 의부고 있는 글자잖아요. 의부고 있는 자는 병부절자가 사람 병부절자가 이렇게도 쓰는 상황인데 병부절자 변형된 형태고 똑같은 글자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의부고 있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나, 둘, 3으로 쓰면 안 돼요. 하나, 둘 이렇게 이익으로 써줘야 돼. 근데 요 글자를 어떻게 쓰냐면 소진해서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 핵을 갖다가 요 핵을 그냥 반드시 내리고 여기서 반드시 내리고 이걸 핵을 선으로 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해놓고 책상을 이렇게 뒀네요. 그 이것에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게 핵이지. 여기서 나오면은 여기서 나온 글자는 요 글자라면 여기서 나온 글자는 바로 이 글자예요. 이 글자가 돼야 돼. 이게 이제 한 뼘 한 가지 공자처럼 바뀐 것뿐이야.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글자인데 근데 요 글자를 후세 사람들 일본에서는 이렇게 잘못 쓰고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이렇게 잘못 쓰고 있는 거지. 근데 문자라는 게 언어가 관련된 특성 가운데 그거 있어요. 언어의 사회성이 있고 언어의 역사성이 있어. 언어의 사회성은 뭐냐면 사회적 약속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언어의 역사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될 수밖에 없어. 사람들이 언중들에 의해서 변화가 된다. 이건 쓰기 편하고 보기 쓰기 편하게 쓰고 싶고 보기 좋게 쓰고 싶고는 욕구가 반영이 되면서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언어의 역사성이야. 어쩔 수 없어. 그거 받아들여야지. 이미 이렇게 저대로 알기는 너무 시간이 흘렀어. 그래서 원래 이렇게 안 쓰고 있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일본은 이렇게 쓰고 우리는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글자는 의부르고 있는 두 사람과 받침 이거 이렇게 쓰면은 이게 이 글자가 책상기라고도 하고 또는 받침대기라고도 해요. 네. 책상 위에 올라 앉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받침대 위에 올랐다고 봐야지. 받침대기 있잖아. 받침대 위에서 예를 갖추고 있는 두 사람을 표현했는데 요 글자 자체는 갖출선이라는 글자예요. 갖출선.
얘를 갖추고 있는 의부로 얘를 갖추고 있는 글자. 이렇게 쓰이는 글자는 갖추선자예요. 자, 근데 갖추선자하고 받침대 기자가 합쳐져 있는 글자인데 우리는 이렇게 쓰고 일본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것뿐이다 이거죠. 그 글자가 의부로고 얘를 갖춰서 공손히 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순하다라는 뜻이 나오면서 유순할 손이 됐고 여기서는 손이 차이던데 이런 글자예요. 나아가서 가린다 이거 책받침 길고 관련된데 선 걸 때 쓰는 선자죠. 가릴 선자, 꼽을 선자예요. 선 걸 때 쓰는 선자든지 또는 지을 찬자 손으로 글 써서 지은다 이거죠. 지을 찬자 찬술하다 뭐 찬집하다 뭐 두찬 뭐 이런 말들 쓰이는 지을 찬자 지을 찬자 글을 짓는 거예요. 자, 요런 데에서 응역하는데 반찬 찬자에다 이제 마찬가지로 차는 찬인데 먹을 수 있는 음식 관련된 반찬 찬자다 이거죠. 진수성찬을 때 쓴 글자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반찬 찬자 관련된 설명했고 문장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문장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이거 문장을 나오고 그래도 10분, 20분 정도는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대로 좀 시간 연장인데 25분, 6분, 7분, 30분은 안 채웠어요. 25분 정도 30분 채웠어요. 정확한 시기가 30분입니다. 아, 시계가 늦어요 그럼요?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